네, 금요일 반나절만 일하거나 아예 쉬고 나흘만 일해도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면 어떨까요? 60이 넘어서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면 또 어떨까요? 꿈 같은 얘기 같은데 근로자들은 환영하고 재계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간에 엇갈리는 노동정책의 변화 과연 받아들일 때가 됐는지 아니면 포퓰리즘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이성희 인제대 특임교수,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노동정책 대선 후보들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는 분야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주 4.5일제라든지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1차 TV 토론에서도 좀 엇갈리는 의견을 내세웠고요. 지금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펼칠지 관심도 많은데 우선 주 4.5일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희 원장님, 주 4.5일제를 시행할 여건이 되어간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 같은데 혹시 그런 정도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이제 때가 된 겁니까 정말? 예, 노동시간 단축의 흐름이 예. 그렇게 자본주의 발전의 속도보다는 굉장히 뒤처진 편입니다. 예. 4시간 줄이는데 예. 50년 걸리고 이렇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예. 하는 것이지만 점점 더 이제 생산성, 부가가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그런 성장 과실이 예. 여가의 측면에서도 분배해야 된다는 욕구가 사람들에게 많이 높이 형성돼 있고 예. 그래서 소득도 필요하지만 그게 항상 더 중요하죠. 그러나 여가의 측면에서 예. 그게 부의 분배가 이루어질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임금 감소 없는 그러니까 모순이 좀 있는데요. 모순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당 노동 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예. 그냥 임금은 그대로인 거죠. 일하는 시간 똑같으니까. 그걸 하루에 4일에 몰아서 좀 일할 뿐입니다. 그게 주 4일제고 예. 4일에 조금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하는 건데 예. 총 노동 시간 40시간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임금 감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걸 실효성 있게 하려면 주간 노동 시간도 4.5일째 하려면 36시간, 4일째 예. 하려면 32시간, 그래 하루에 리듬 8시간 노동하고 맞잖아요. 예. 그런 흐름하고 같이 이루어진다면 임금 감소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주당 노동 시간 감축 없을 때는 임금 감소 없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노동 시간 단축의 원래 정신에 봤을 때 소득과 여가 중에 선택해라. 이 선택을 하라고 강요받는 게 삶의 질 향상이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유지하면서 시간이 줄어들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노동시간 단축의 원래 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죠. 노동시간 단축의 정신, 기본 정신을 살린다면 소득은 유지되고 시간을 줄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지금 얘기가 사실 그 임금 삭감 없는이란 말 자체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기준 노동 시간 단축을 하겠다라는 건 그 목표치에 막연하게 있지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주 4.5일제를 하려면 금요일에 한 반나절에 4시간을 1시간씩 더 평일에 일하자. 이제 그런 거니까 이거는 근로시간 단축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거죠. 근로시간 단축하고는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 단축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국민의힘 주장으로. 다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4.5일제를 도입하자 이런 취지로 민주당은 공약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이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우리나라가 1987년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정책과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속도가 좀 늦다고 말씀하시는데
노동계가 생각하는 만큼 속도가 늦은 건 사실이지만 예. 근로시간 단축이나 그 4.5일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돼야지 현실에서 정착이 가능합니다. 감내할 수 있는 근데 상황에서. 그 지금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그 도입할 경우에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하면서 경쟁력이 하락하지 않으면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아주 그 일부 잘 나가는 그 대기업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자칫 잘못하면은 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다가 일자리가 더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문제. 그렇죠. 그 기업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 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점에서 감안하면은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이나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방향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주 40시간제를 유지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그 주 4일은 9시간 일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은 그 5일제는 4시간만 일해도 주 4시간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4.5일제를 도입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자. 그런 그 취지로 그 주 4.5일제를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유연한 그 4.5일제 그 근무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연한 형태의 주 4.5일제라 그러면 이 지금 주 4.5일제 논쟁이 되니까 근로자들이 특히 젊은 층의 MZ 세대들이 관심을 갖는 임금이 그대로인데 지금 주 40시간에서 4시간 적게 일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굉장히 지금 젊은 층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후보들의 생각이 뭐냐, 어떤 후보가 집권했을 경우에 우리가 일을 좀 적게 하면서도 월급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그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지금 없다는 게 우리 이성희 차관님의 말씀인데 그런 기업들이 또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병원 일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병원 일부에서요? 개인 병원에서 하고 세브란스 병원도 실험적으로 도입은 했고 시범적으로. 모두에게 전면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 병원 차원에서는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예. IT 분야 뭐 그다음에 컨설팅 분야에서 4일째 실험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건 영국 독일, 스페인,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기업들 일부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공공 부문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 적용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하고요. 예. 벨기에에서는 사실 주당 노동 시간이 38시간으로 돼 있는데 38시간. 그거 감축 없이 주 4.5일제, 4일제 가자는 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오히려 반대합니다. 노동조합이 왜요? 이게 하루에 몰아쳐서 노동하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니다. 정직한 해법은 주당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이렇게 근무일 자체도 줄어 나가야지. 그래야 불규칙한 노동도 안 생기고 하루에 노동을 과하게 하는 것도 노동 강도가 워낙 높아져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도 논란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현실은 주 52시간 상한제를 예외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체제잖아요. 40시간도 아니고 52일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들어가 있죠. 예외를 좀 확대해야 된다. 국민의힘의 공약에도 그게 주 4.5일제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서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인지 헷갈리게 사람을 했는데 주 4.5일제는 뒤로 빠지고 52시간 상한제를 예외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국면과 4.5일제 얘기는 좀 대비되는 미래의 노동의 상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조금 고임금 근로자에게 예외를 확대 적용하자는 걸 추진하면서 뭔가 이 좀 일하는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하긴 하되 주 4.5일제로 하자는 게 조금 서로 잘 안 맞는다, 배치된다, 어긋난다는 게 우리 김성희 원장님의 지적인데 네, 조금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임금 삭감 없는 그 4.5일제 그 시도가 우리 뭐 연세의료원이나 몇 군데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시범 실시를 하고 있어요. 연세의료원? 연세의료원도 그 임금을 10% 삭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임금 저는 그 뭐 4.5일제 그 도입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기업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할 수 있는 기업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정부가 그런 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그것을 그 법을 개정을 해서 획일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하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기업한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노사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런 그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예. 하다 보면은 노사가 그 자율적으로 그 합의를 할 경우에는 그 유연한 그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사입 시간을 그대로 두더라도 예. 4일은 9시간이라고 네. 하루는 그 4시간 일을 해서 예. 그 주 40시간제 하에서도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 현재 그 제도 하에서도 지금 그 장시간 근로를 좀 줄이면서 아까 52시간 말씀하셨는데 52시간 넘는 그 근로를 그 장려하자 그런 정책을 그 취하는 정당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40시간 이상 그 일하는 그 근로자들을 비중을 줄여나가자. 예. 그 기본 전제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52시간 상한선을 얘기를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52시간 넘게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유연하게 그좀 일부 규제를 좀 풀자. 그런 의도로 그 52시간 상한을 얘기했을 뿐이지 예. 전체적인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의힘이나 그 똑같다. 기존 그 정부 정책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4.5, 주 4.5일제가 나오니까 젊은이들, MZ 세대라고 하지요. 그 청년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는 양당이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왜 MZ 세대라고 알려져 있죠.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주 4.5일제, 이제 민주당에서 나아가서 주 4일제까지도 얘기했으니까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면 찬성한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이걸 하자 이렇게 적극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MZ세대도 그런가요? 예. 업종 이제 기업이나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자신의 여건에 맞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정부 지원 필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그래서 줘야 그걸 된다. 도입하기 위해서 촉진하려면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임금의 문제나 인건비 증가의 문제나 예. 물량 감소로 인해서 인원을 더 투입하거나 설비를 더 증설해야 될 때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서 잘 도입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의 주 4.5일제 현재 수준의 공약은 이거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예, 기준 노동 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부가적으로 붙여놓긴 했지만 언제 지금 당장 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부가 법으로 법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주당 노동 시간일 뿐입니다. 주 근무일을 며칠로 해라라는 것은 어떤 법 체계에서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비 가동률이 중요한 그런 업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근무일을 며칠만 해라 그러면 그건 생산량 물량 감소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자본 투자비를 감가상각비를 회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근무일 중심의 법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일로 강조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각자 여건에 맞게 도입하면 정부 지원책을 쓰겠다라는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러나 이 흐름을 보편적으로 확산하려면 기준 노동 시간 단축이 따라야 되죠. 따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 김은수 후보나 뭐 재계나 반대하는 이유는 이럴 겁니다.
더 많이 일해야 되는데 52시간 상한도 좀 예외를 많이 허용해서 길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흐름하고 정반대 흐름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게 기업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5일제는 지원책만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장시간 노동 관행을 유지하는 분위기랑은 상반되는 흐름이 도입되는 거니까 그걸 꺼려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기업들로서는 이제 주 4.5일제가 법적인 것 아니더라도 만약에 조금 일을 적게 하게 되더라도 이 생산성이 좀 올라가면 그래도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 텐데 이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주 4.5일제 얘기에 관해서 그런 얘기는 별로 나오질 않으니까 기업들이 조금 당혹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김성희 그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조금 그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4.5일제를 얘기를 하면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그 줄이자는 겁니다. 40시간에서 36시간을 줄여서 임금 상관없는 그 주 4일제, 4.5일제를 만들자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MG 그 노조가 얘기하는 노사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노사 합의를 필요로 한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거하고는 사실 배치되는 겁니다. 그 MG 노조가 주 노사 합의를 토대로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현재 그 제도 하에서 노사 자율로 그 합의로 그 4.5일제 도입하자는 거거든요. MZ 그 세대들은 워라밸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Z 세대들도 그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법 개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모든 그 기업이 4.5일제를 도입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노사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기업부터 하나하나 그 자율적으로 해나가자. 굉장히 그 현재 현실을 고려한 접근 방법을 MZ 노조들은 그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네, 저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 얘기를 덧붙이기는 했지만요. 36시간제로 가야지 정상이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지 언제 하겠다. 지금부터 바로 4.5일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36시간제로 기준 노동 시간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의미고요. 제가 또 계속 뭐 그쪽 토론, 노동계 토론이나 민주당 쪽 토론에서 정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던 문제가 민주당의 입장이 정직하지 않다. 4.5일제든 4일제를 가려면 그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려면 기준 노동 시간이 줄여야 되는데 그걸 막연한 목표치로만 얘기하는 것은 시범 실시밖에 안 된다. 이건 할 수 있는 업종 직종 특정 기업에게만 정부 지원책으로 촉진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고 그걸 모든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저도 지적한 적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노동 이슈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최근에 이게 장시간 공짜 노동의 원인이 되는 게 이게 포괄 임금 제도입니다. 이 포괄 임금 제도는 후보가 완전히 생각이 다르네요. 이재명 후보 전면 금지, 김문수 후보 악용 방지, 이준석 후보 그냥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 포괄 임금 제도가 실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서 만약에 이걸 전면 금지하게 되면 많이 문제가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완 정도만 해야 된다. 악용 방지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먼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리자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그 정규 근로시간 그 포함해서 연장 근로시간을 미리 약정해 놓는 겁니다. 노사가 합의해서 연장 근로시간을 합의해 놓고 그것을 임금에 일괄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포괄임금제를 적용을 해 놓고 나서 약정한 그 연장 근로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악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포괄임금제를 그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저는 그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영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에서는 포괄임금제 말고는 그럼 근로시간 산정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 임금을 그 제대로 책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허용을 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 분야, 업태는 어떤 게 가장 대표일까요? 예를 들어서 감시 단속적인 그 업무를 하는 그 근로라든가 그 감시. 사업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직무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요. 어. 네. 그런 직무에서는 그러니까 근로시간 산정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영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 문제를 관한 해법은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산정할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건 이거는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겁니다. 남용한다. 어떤 경우든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시킬 경우에는 이거는 임금체불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그 임금 지급 의무를 못하도록 하는 게 급하다. 명시적으로 부여를 금지하도록 해서 이런 포괄임금제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걸 전면 금지를 내세웠더라고요. 그런 업태에 맞게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아예 금지시키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주장했는데. 금지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를 가지고 근로시간 산정이 그걸 예외로 만들어야 되죠. 예외가 정상처럼 작동하고 있으니까 예. 너무 많은 업종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게 악용하고 있어서 이게 악용 정도가 너무 심하니 그러니까 예외가 정말 예외처럼 다뤄져야 되는데 예외가 보통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금지를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전에 이제 단속적 업무라는 게 이제 근무는 경비 업무 같은 게 24시간 근무하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꼭 24시간 아니다 해서 이제 이게 예외로 해서 했는데 지금 재정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휴게 시간 정해서. 휴게 시간. 예, 옛날 버스 기사들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불규칙하고 교통체증도 심해서 네. 대기 시간 길다. 그러니까 실근로 시간하고 총 근무 시간하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걸 다 노동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예외를 만들었는데 지금 재정비가 돼서 예. 사실 굉장히 노동 시간이 규칙화됐거든요. 체계화되면 이제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라는 게 너무 이게 적용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많이 남용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포괄임금제가 이제 더 악용되는 또 하나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 휴일근무수당 이런 게 가산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정을 제대로 안 하고 퉁쳐서 얼마를 하자하는 관행이 5인 이상에도 영세기업에 많이 보편화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같이 잘 다뤄내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규정을 잘 구분해내고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지 장시간 공짜 노동을 일상화시키는 그런 체계를 아직 21세기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꼭 필요한 것은 사유를 적시해서 그분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면 감시 단속적 노동자를 산정하는 방법이 그런 방식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준용해서 예외를 허용하면 되는 거고 광범위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금지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네. 이건 단속 체계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셨는데 임금체불만 근로감독하는데도 손이 모자랄 지경이고요. 임금체불이 훨씬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지 않습니까? 예. 노동시간 이거 확인하기 힘듭니다. 이런 그래서 것이 전면 금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지를 한 다음에 예외적인 예. 허용으로 가야 된다. 감독 체계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부 차관을 직접 해보셨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이제 특히 민주당이 전면 금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 현장마다 성격이 다르고 잔업이 조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탁 금지시키면 좀 혼란이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들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에서 약정했던 그러니까 연장 근로시간보다 일을 적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게 하는 경우도? 예,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버리면은 그분들은 임금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래요? 또 하나는 그 지금 그 그러니까 요새 뭐 AI 시대 뭐 그 IT가 그 많이 그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을 그 산정하기 어려운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재택근로라든가 뭐 이런 저희가 계속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재택근로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 업종이 쉽게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다 산정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괄해서 그 폐지를 하면은 네. 그 노동시장에서 혼란과 그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저희들은 기존 그 노동부에서 이 포괄임금제 그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를 하면서도 그 지금 그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저희들도 충분히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검토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근로시간 산정하기 어려운 그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굉장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논쟁적이고 해당 업종도 많고 해당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게 쉽게 결론이 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그게 좀 현실적으로 조금 다 복잡하게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우리 이성희 차관님. 해도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고요. 맞다. 예, 재택근로는 다 시간 산정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지속력이 없으면 그 재택근로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도 그리고 노동자들도 그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지켜야 될 기준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뭐 이제 사실 아예 시간하고 상관없이 물량 단위로 임금 받는 노동자는 워낙 많지 않습니까? 택배, 그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포괄임금제 아니면서도 포괄임금제처럼 지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안에 있는 영역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 포괄임금제라는 정근대적인 제도는 없애고 알겠습니다. 다른 예외를 두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이 대선 후보들의 노동정책, 포괄임금제 논란까지 여기서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